벌써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다. 아직 거리 여기저기 전화 박스가 있을 무렵의 이야기다. 어느 3일 연휴 전에 금요일이었다. 나는 대학 친구들과 잔뜩 술을 마신 터였다. 새벽 1시쯤 돼서 마무리로 포장마차에 가 라멘을 먹고 그대로 헤어졌다. 그리고 문득 내일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술도 깰 겸 걸어서 돌아가기로 했다. 막차는 끊겼다지만 택시는 쉽게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왠지 그렇게 가버리면 숙취가 심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 나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저 걸어서 천천히 들어갈게요 라고 전화하려고 전화 박스를 찾았다. 그 무렵에는 간선도로의 버스 정류장에는 대체로 전화 박스가 같이 있었다. 가다가 처음 마주친 버스 정류장에서 전화 박스에 들어갔다. 하지만 무엇인가 이상했다. 희미한 향수 냄새가 풍긴다. 자세히 보니 수화기가 전화기 위에 올려져 있었다. 수화기에 귀를 대자 이미 전화는 끊어져서 기계적인 전자음만 들렸다. 술에 취한 사람이 놓고 갔나 싶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차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동전 반환구에서 10엔짜리 동전 6개가 떨어졌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나는 20엔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나머지 40엔을 주머니 넣고 걷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니 왠지 신경이 쓰였다. 난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도 전화 박스에 들어가 보았다. 역시 수화기가 전화기 위에 올려져 있다. 그리고 똑같은 향수 냄새. 수화기 너머는 전자음만 들렸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이번에는 10엔짜리 동전이 5개 나왔다. 다음 전화 박스에서도 그 다음 전화 박스에서도 같았다. 전화기 위에 수화기, 전자음과 반환되는 10엔짜리 동전. 이제 벌써 19개나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화 박스가 보일 무렵 그 안에서 나와 걸어가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숨막힐 듯한 향수 냄새. 거기서도 5개의 10엔짜리 동전이 나와 모두 24개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화 박스. 이번엔 전화 박스에서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여자가 멀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전화 박스에 들어갔다. 그리고 수화기에 귀를 댄다.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너 K지? 이제 이런 짓은 그만둬. 제발 그만해줘. 우리는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너무 지쳤어. 한번 제대로 이야기라도 하자. 응? 나는 무심코 전화를 끊었다. 차르륵 하고 반환되는 10엔짜리 동전들. 왜 마음대로 전화를 끊는 거야? 방해하지 마. 뒤를 돌아보니 내 등 뒤에서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 떠오른 깨끗하고 흰 얼굴이 싱글싱글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다. 거기 방해하지 마.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은 깨끗한 얼굴에 너무나 무섭고 무서워서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다. 나는 전화 박스를 뛰쳐나와 전력으로 달렸다. 집까지 나머지 2km를 6분 만에 달렸던 것 같다. 도중에 라면을 토했지만 필사적으로 계속 달렸다. 집이 멀 무렵
나는 주머니에서 10엔짜리 동전을 모두 버려버렸다. 등 뒤에서 언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올지 몰라. 나는 정말로 무서웠었다. 그리고 며칠간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해도 향수 냄새가 따라다녔다. 그 여자가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한밤중에 간선도로를 방황하면서 그 여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무언의 전화를 혼자서 걸고 있었던 것일까? 몇 개의 10엔 동전을 가지고 다녔던 것일까?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무서운 체험이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술을 마시고 나서는 혼자서 걸어 다닐 수가 없다. 옛날 좋아했던 여자의 집 현관에 꽃을 가져다 두었던 적이 있다. 꽃은 근처에 정원이 근사한 집에서 몰래 꺾어다가 사촌의 신문 배달 알바를 도왔을 때였으니 아직 어슴푸레한 이른 아침이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여자아이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오랜만에 추억에 젖어 그땐 그렇게 꽃도 갖다 놓고 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했었어? 라고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내 가슴팍을 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그거 네가 한 짓이야? 당장 그만둬! 라고 절규하면서 어떻게든 겨우 그녀를 안정시키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자 아직도 매일 꽃이 놓여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가족들도 널 짝사랑하는 누군가가 가져다 놨나 봐 라면서 장난을 쳤다고 한다. 정작 내가 꽃을 가져다 놓은 것은 고작 2, 3일에 한 번 정도였지만 언제부터인지 매일 비가 오던 태풍이 오던 포장에 쌓인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엄청 큰 대지진이 일어났을 무렵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만둬 주세요라고 벽보를 붙여도 효과는 없었다고 한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도 범인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고 경찰에게 순찰을 부탁해도 어느새인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라는 식으로 꽃이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 이제는 가족 전체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여서 당연히 그녀의 집에 찾아간 나는 격렬하게 항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선물로 가져간 과자를 곁에 둔 채 무릎 꿇고 사과했다. 그리고 내가 한 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집에서 하루 묵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역시나 왔다. 그러자 그녀의 남동생이 또 꽃이 있잖아 라며 나에게 꽃다발을 들이대는 것이었다. 이봐, 너 현관문도 안 열고 어떻게 그걸 가져왔어? 그랬다. 진실은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었다. 남동생이 스토커였다니. 나는 그날 내 눈앞에서 한 가정이 붕괴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다. 남동생을 죽어라 두들겨 패는 아버지,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계속해서 질러대는 어머니, 그리고 울면서 쓰러진 그녀. 그 와중에 남동생은 실실 웃고 있었다. 다만 나에게만큼은 혀를 차며 무척 째려보았다. 결국 그 사건이 남동생이 삐뚤어진 애정에서 나온 것인지 단순히 짓궂은 장난이었는지는 알아낼 수 없었다. 그 후로 그 집과의 연락은 끊겼다. 소식도 없이 그대로 이사를 가버렸고
그 이후의 일은 나도 알 수가 없다.